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도 관련 수치가 늘고 있는 가운데 46개 주에서는 지난 일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률이 지난 한 달 사이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특히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백신 접종 동료를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20대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가수를 초청해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에 포함된 렌트비 전액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저소득층 등 해당 주민들에게 즉각 신청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안에 각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체크 발송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염수가 유입돼 폐쇄됐던 남가주 해변이 다시 재개방됐습니다. 1,700만 갤런 오염수가 유입돼 해변을 폐쇄한 지 사흘 만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치안 또는 연방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 관계자들이 LA 총영사관과 또 한인사회와 함께 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중어범죄 피해 대처를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물가 상승률은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연방하원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FBI가 지난 2015년도 미시간 주립대의 체조팀 성폭행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랜섬웨어 공격 등 IT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또 해커 집단 색출에 $1,000만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킹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과 아비노 뉴트로지나의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전량 리콜됩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현 정부 출신 인사가 야당으로 직행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이틀 연속 1,600명대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휴가 인파로 앞으로 감염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방역 조처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NBA 파이널 4차전에서 밀워키 벅스가 피닉스 선즈를 109대 103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5차전은 장소를 피닉스로 옮겨 토요일에 치러집니다. 메이저리그 후반기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보스턴과 뉴욕 양키스 간의 경기가 펼쳐지고 내일부터 전 구단이 경기를 시작합니다. 류현진, 김광현의 선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상원 청문회를 주시하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가 1,3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 연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가 줄어서 무증상자나 경미한 증상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고 있죠. 이들을 포함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126만 1,068명입니다. 사망자 수도 9명이 늘어나 24,5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백만 명이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고, 미접종자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국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그리고 주변인의 백신 접종 여부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로 코로나 재확산이 다시 시작되면서 병원들도 환자로 넘쳐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50개 주 가운데 46곳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31개 주는 신규 감염자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신규 확진자가 6배까지 늘었고, 나머지 4개 주 중에 델라웨어와 아칸소는 신규 확진자가 큰 변동이 없었으며, 사우스다코타와 아이오와주 2곳에서만 신규 감염자가 10% 이상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점점 더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55.6%고 백신을 모두 접종한 사람은 48.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년 4명 중 1명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5,08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82%는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4%는 절대로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입니다. 연구팀은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젊은 층들은 감염이 됐을 경우 호흡곤란, 후각상실, 합병증에 취약하며 실제로 감염된 최대 50%가 장기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도 백신 접종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렇게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백악관은 빌보드 차트 8주 연속 1위를 기록할 정도로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를 동원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CNN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46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31개 주는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큰 변동이 없거나 10% 미만인 곳은 4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카운티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에서는 최근 한 달 새 신규 확진자가 6배로 늘었을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새로운 발병지로 떠오른 곳에서는 병원들이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고 20에서 30대 젊은 환자가 늘었다는 게 이전과 다른 양상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을 막아줄 백신 접종은 점점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10대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She's here today to meet with the president and Dr. Fauci later this afternoon, but she agreed to come say a quick hello to all of you first. With that, I'll turn it over to you, Olivia. Hi. First, I want to say I am beyond honored and humbled to be here today to help spread the message about the importance of youth vaccination. It's important to have conversations with friends and family members, encouraging all communities to get vaccinated. 실제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인구 절반 이상이 충분한 면역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회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 가운데 55%, 완료자는 48%에 그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가속하면 결국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살 이하 어린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12살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책임이 크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조사에 더 투명한 대응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숨진 수백만 명에게 빚을 졌다며 중국에 투명하고 개방적이게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과 만난 슈판 독일 보건장관 역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3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깜짝 증가세를 보였던 전주보다 2만 6천 건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5만 건보다 다소 많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는 일치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상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상 청구 건수도 12만 6천 건 감소해 32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각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모든 미국인 수는 지난달 19일 현재 1,420만 명으로 그 전주보다 45만 명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 개선과 또 기업들의 채용 확대 덕분에 실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형 은행들이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서 올 상반기 오프라인 점포를 250여 개 이상 폐쇄하고 인원도 감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웰스파고, 시티그룹, JP모건 등이 올 상반기 문을 닫은 점포 수가 모두 250여 개 이상으로 각 은행 전체 점포의 최대 5%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온라인 및 휴대폰, 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많은 은행 점포와 인력들이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해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올 2분기 계좌 개설과 신규 대출의 44%가 디지털 채널에서 진행됐습니다. 2019년에 비교해보면 2019년만 해도 이 비율은 29%였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 21일째 되는 날 사망자는 9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붕괴 당시 녹음된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당시의 충격과 공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마이애미데이드 911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Yes, I'm in Champlain Tower. Something's going on here. You got to get us out of here. Okay, you're in your apartment right now? Yes, but half the building's gone. Okay, are you able to get out through the staircase? No, the staircase is closed. 현장에서는 패닉에 빠진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Hurry up, there's a big explosion. What's going on?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I don't know, there's a lot of smoke going on. I can't see right now. 아파트가 싱크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가 하면 출구를 못 찾겠다는 호소도 잇따릅니다. Yeah, but there are many floors of the building that went down. The building just went to the sinkhole. So there will be many people there. We can't find the exit. We're in the stairs, but we don't know which stairs we can get out. 붕괴한 아파트 건물에는 중대한 균열이 있다는 진단이 2018년에 나왔습니다. 당시 지적된 수영장 근처 하층부에서 붕괴가 촉발된 정황이 포착됐지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존슨앤존슨이 자사의 일부 자외선 차단제에서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돼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비노의 프로텍트 플러스, 그리고 뉴트리지나의 비치 디펜스 에어로졸 선스크린, 그리고 울트라쉬어 에어로졸 선스크린 등 모두 5종입니다. 리콜은 용량 사이즈와 자외선 차단 지수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존슨앤존슨은 자체 및 독립실험실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소매점에서 제품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건강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물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아졌고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계속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여러 달 고공행진을 벌이다가 이후에는 누그러질 것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의 큰 틀은 유지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언급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최소 올해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풀이했고 AP통신은 물가 상승세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크고 지속적일 것이라는 명확한 인정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3주 전 하원 청문회에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로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과는 달리 어제의 발언에서는 목표치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로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을 포함한 기업들이 속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충격이 가장 컸던 항공사들이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델타 변이 확산세에도 견고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이 5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깨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첫 분기 흑자 기록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어 올해 봄 이후 항공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회복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한 다른 항공사들도 최근 국내 여행 항공편 수요가 2019년 수준으로 돌아왔고 출장 수요도 더딘 속도지만 회복 중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월가의 다른 금융사들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시작으로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상원 역시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상원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와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 코리 부커 위원이 어제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를 내용으로 하는 마리화나 관리와 기회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연방기관의 기존 유죄 판결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연방 규제 약물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며 마리화나 관련 세제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연방하원은 작년 12월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에는 하원이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최종 통과 여부가 비관적이었지만 이후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현재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갤럽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68%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찾아 한미일 연쇄 협의를 합니다. 외교부와 국무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셔먼 부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최정건 외교부 차관과 제9차 한미 외교차 간 전략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정책 공조, 대중 대응 등을 놓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셔먼 부장관의 방안은 한반도 지역, 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한미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져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한동안 후텁지가 느껴졌던 공기 중에 습도가 조금씩 떨어져서 한결 쾌적한 여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이어지고 주말에는 낮 기온이 2, 3도가량 높아지기 시작하고 다음 주 중에는 이번 주보다 훨씬 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1도, 61도, 해안 지역은 72도, 64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 91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S 경쟁자는 KS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S,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 이 골든스테이트 스티뮬러스 체크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민 3분의 2가 지원금 $600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골든스테이트 스티뮬러스 체크는 지난 12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지원금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연소득 $75,000 이하인 중저소득층 주민들에게 $600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중저소득층 주민이 캘리포니아의 3분의 2나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서류 미비자인 경우에는 $500를 추가로 받게 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가구당 최대 $1,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하고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주민들이 수혜 자격 대상자들이며 $600는 우편을 통해 체크나 디렉트 디파짓,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밀린 렌트 비용 전액 탕감을 위한 주정부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하루빨리 신청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14일 벨가든 파크에서 LA 지역 세입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지난 12일 서명한 $52억 규모의 렌트비 100% 탕감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주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국과 그리고 하우징 에이전시 책임자들도 참석해 세입자들이 렌트비 탕감 프로그램의 수혜를 놓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렌트비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가주 내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렌트비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를 넘지 않는 주민들입니다. 기존에 마련된 주정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했던 주민들은 자동적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통상적으로 렌트비 탕감 신청 30일이 지나면 렌트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는 기금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미납된 렌트비를 탕감해주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인 세입자 퇴거 유예 명령은 다시 연장될 수도 있으나 세입자들이 일단 9월 퇴거 유예 명령이 만료되는 전에 렌트비 탕감 프로그램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홍보 행사에는 렌트비 전액 탕감 프로그램이 지원한 2명의 LA 지역 여성 세입자들이 나와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우스게이트에 거주하는 여성 세입자는 렌트비를 전액 보조해주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며 가주민들에게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2개월치가량의 렌트비가 체납되어 탕감 프로그램을 신청한 또 다른 여성 세입자도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에게 하루속히 정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렌트비 전액 탕감 프로그램 신청은 housing.ca.gov에서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전화번호 833-430-21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LA 한인회의 제프리 사무국장은 렌트비 탕감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인 세입자들의 신청 문의가 LA 한인회에 쇄도하고 있다며 자세한 지침이 나오면 한인들에게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지난해 실업수당을 받은 주민들이 이번 주에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2020년 받은 실업수당에 대한 과세 부분에서 실업수당액 $1,200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환급금을 이번 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납세자 4,600만 명이 실업수당 과세에 따른 세금 환급금을 받게 될 예정이며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265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디렉트 디파짓은 14일부터, 우편으로 보낸 체크는 16일부터 발송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들 가운데 연소득 $150,000 이상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염수가 유입돼서 폐쇄됐던 LA 해변이 다시 개방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저녁 엘세군도부터 플라야델레이 남쪽 끝까지 해변들에서 다시 주민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700만 갤런의 오염수가 유입돼 해변이 폐쇄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오픈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난 이틀 동안 해양수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해변을 다시 오픈할 수 있는 수질 기준이 충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연방 건물에 침입하려던 무장 남성이 어제 체포됐습니다.
다운타운 에드워드 롤발 연방 건물 경비들은 주차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트럭 한 대를 어제 오후 저지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인데요. 연방 국토안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 차량을 운전한 남성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차량 내부에 장전된 총기 여러 정과 흉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LA 시의회 사지구의 니디아 라만 시의원을 소환하기 위한 리콜 서명운동이 승인된 가운데 LA시 당국은 마이크 보닌 제11지구 시의원에 대한 리콜 청원도 승인함으로써 2명의 LA 시의원에 대한 이 소환 투표가 열리게 됐습니다. 현재 LA시의 리콜 원칙에 따르면 지역구 주민들은 시의원에 대한 리콜 청원을 신청하고 4주 후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120일 이내 지역구 유권자의 15%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시의원의 리콜 청원서 서명 마감은 오는 11월 10일로 최소 유권자 27,387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사지구 라만 시의원 리콜의 경우 11월 4일까지 최소 유권자 27,40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오늘 새벽 수상한 물품이 발견돼 소동이 일었습니다. 0시 45분쯤이었는데요. 수상한 물건이 발견돼 경찰들이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1층 입국장을 이용할 수 없어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이 2층 출국장으로 가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LA 국제공항 경찰이 공항 상황을 알렸고 경찰 폭발물 제거반이 수상한 물품을 수거해가면서 공항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미시간 주립대 체조팀 성폭행 사건을 초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이 성폭행이 수개월 동안 더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의 마이클 호로위처 감찰관은 119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FBI가 체조팀 주치의인 레리 나사르의 선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도 진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감찰한 결과 FBI는 2015년도 나사르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지만 피해 선수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5주간 기다리게 했고 다른 희생자들을 모두 인터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시간 주립대가 위치한 FBI 집으로도 관련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호로위츠 감찰관은 FBI는 2015년 9월 피해자 인터뷰를 한 이후 8개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 시간 동안 나사르의 성폭행은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FBI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나사르를 체포하기까지 추가로 70명의 여성이 피해를 더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로 밝혀진 현재의 전체 피해자는 26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각 주마다 백신 로또도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으로 발표하고 그랬었죠. 워싱턴주에서는 마리화나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워싱턴주에 국한된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롱비치에서 백신 접종받은 시민 150명에게 선착순으로 마리화나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오는 24일 롱비치 휴튼파크에서 열리는 1일 팝업 백신 접종 클리닉에서 접종을 맞는 21살 이상 시민들 150명을 선착순으로 마리화나 제품과 교환이 가능한 토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 신규 암 진단을 받은 미국인의 4% 이상은 음주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음주와 암과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13일 종야가 의학저널 란셋 온콜로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10년간의 연구해본 결과 음주와 암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2010년도부터 음주를 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까지 10년간 관찰 기록 자료와 함께 연방 또 주정부의 음주 보건 자료 등을 참고했습니다. 지난해 암 진단을 받은 모두 74만 1,300건은 음주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지난해 전체 미국인 암 신규 진단의 4%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한 음주 횟수와 그 음주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암 발병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 체류 신분이 된 드리머 청소년들의 추방 유예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CBS는 최근 드리머들의 다카 신청 쇄도에 다카 신청서 처리에 상당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말 현재 적체 다카 신청서가 8만 1,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CBS는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다카가 재개된 지난 12월부터 5월 말까지 6만 2천여 건의 다카 신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몰려드는 다카 신규 신청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이 드리머로 불리는 들으신 것처럼 추방류의 다카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규모 구제안까지 이민개혁안을 인프라 예산법안에 첨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개발 투자 법안에 이민개혁안을 첨부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수천여 명의 한인 드리머를 포함해 현재 다카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약 70만 명의 드리머들과 앞으로 다카 자격을 얻게 되는 청소년까지 모두 10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합법 체류 신분으로 구제될 수 있고 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수조 달러의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되고 있는 인프라 개발 투자 지불 법안에 추방류의 청소년 구제안을 포함시켜 처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폴리티커는 지적했습니다. 추방류의 청소년 구제안을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최소 60석을 확보해야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10명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필리버스터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산 지출안에 이것을 첨부시키려 한다는 것이 폴리티코의 해석입니다. 경찰 등 치안 및 연방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 관계자들이 LA 총영사관 및 한인사회와 함께 증오범죄 한인 피해 대처를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최근 한인 커뮤니티 공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 및 사법집행기관에 근무하는 한인들이 뭉쳐 결성한 세이프티라인은 어제 LA 총영사관과 함께 웨비나를 개최해서 단체의 출범 및 공식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증오범죄 퇴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 그리고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아침 뉴욕의 아시아계 주민들이 아직도 폭력범죄에 대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올해 초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증오범죄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 급증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경찰 NYPD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신고된 뉴욕의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는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무려 400%나 증가했습니다. NYPD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복 차림의 아시아계 경관들을 시내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아시아계 주민들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돼서 기소된 뒤에도 보석 등으로 구치소에서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이저 퍼마난테 서던 캘리포니아가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LA 지부 등 남가주 지역 8개 단체에 아시안 증오범죄 퇴치를 위해서 $9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혜 단체는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LA 지부, 오렌지 카운티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드 커뮤니티 연맹, 스탑 헤이트, 아시안 퍼시픽 폴리시 앤 플래닝 카운실 등 8개 단체입니다. 이 지원금은 미주 지역 아시안 커뮤니티의 인권 옹호에 대한 홍보,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아시안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증오범죄 예방과 신고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 선조들의 발자취와 독립운동 역사가 담긴 LA 한인타운 인근의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의 사적지 지정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LA시 사적지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오늘 공청회에 참여하려면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을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편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은 철거 위기에 놓인 상황이며 사적지로 인정이 되면 철거되지 않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기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고 증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뉴저지에서 접종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무료 스마트폰 앱 더캣 제공을 시작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앱에서 자신의 접종 기록도 찾아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운영을 그동안 중단했던 뉴욕시 신분증 등록센터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서류 미비자들이 연방정부에 다양한 팬데믹 구호기금을 신청하는 데 유효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분증 등록센터 문을 다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최근 맨하탄 4곳과 스탠튼 아일랜드 1곳 등 5곳의 등록센터 문을 열었고 조만간 8곳도 추가 오픈할 계획입니다. 래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가 3억 5,3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43억 달러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연방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가 원래 예정대로 9월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3일 오후 볼티모어 손해법원 추가 실업수당 조기 중단 최소 판결을 뒤집으려 항소했지만 메릴랜드 법원이 이것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시 당국이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신고 대응에 경찰 대신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대응하도록 할 방법입니다. 정신질환 또는 행동장애가 발단이 된 사건 발생 현장에는 정신건강 임상 전문가가 응급구조 요원들과 함께 출동하고 약물 중독자 관련 사고 신고 전화에는 약물치료 전문가가 함께 출동한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산타클라라 태시가 캘리포니아의 많은 카운티나 시와 마찬가지로 심한 가뭄으로 인한 긴급 가뭄 사태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시의회는 지난 13일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역구의 권고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물 절약을 촉구하는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시교통국이 8월부터 샌프란시스코의 버스, 전차, 케이블카의 무료 승차 프로그램을 현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부가 전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하는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무료 승차 프로그램은 1년간 10만 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대학 일원의 유니버시티 디스트릭 상인들 단체인 UD 파트너십이 통칭 AV2로 불리우는 유니버시티웨이 인근의 43가 보도에 테이블 25개를 설치해놓고 지역 식당 업소들의 매출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구입된 이들 야외용 테이블은 오는 10월 이 지역에 완공될 예정인 UD 경천철역 건물의 외벽 색깔에 맞춰서 청록색으로 칠해졌고 빨간색 파라솔과 함께 인도에 설치돼 43가 식당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UD 파트너십은 시당국이 7월 말까지 42가와 43가 사이 에비뉴의 북행 차선을 막아 25개 테이블을 증설하도록 허용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NBA 파이널 4차전에서 미러키 벅스가 109대 10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시리즈 전적 2승 2패를 만들었습니다. 피닉스 선즈에게 2연패를 당하고 홈으로 돌아왔던 미러키는 역시 홈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2승 2패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1년 이후 50년 만에 챔피언 자리를 노리는 미러키와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하는 피닉스의 대결은 이로써 최소 6차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5차전부터는 왔다 갔다 경기가 펼쳐지죠. 5차전은 피닉스 홈에서, 6차전은 미러키 홈에서, 그리고 7차전은 다시 피닉스 홈에서 열리는 그런 스케줄이 이어집니다. 3차전, 4차전에서 패한 피닉스는 크리스 폴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책이 거의 없는 크리스 폴이 실책을 자주 하면서 패배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 폴의 새 가슴이 도진 것 아니냐, 우승 반지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점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크리스 폴도 경기 후 자신의 부진을 인정했고 5차전부터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투타를 겸업하는 일본인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 LA 엔젤스의 선수가 올스타전에서 입은 유니폼이 경매에서 하루 만에 $10만 돌파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가 진행하고 있는 올스타전 자선 경매에서 오타니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후반기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즈 간에 한 경기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경기 이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후반기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 선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다저스 좀 힘든 상황이죠. 클레이턴 커쇼가 아직 부상에서 복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레버 바워가 최소 7월 28일까지는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트레버 바워에게 내린 휴직 명령을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트레버 바워는 지난 3일 일주일간 첫 휴직 명령을 받았고 계속 연장돼 7월을 거의 통째로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연봉을 50%나 깎고 2026년도까지 스페인 프로축구 거함인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BBC, ESPN, 스카이 스포츠 같은 주요 신문들이 오늘 아침 일제히 메시가 연봉을 대폭 깎고 바르셀로나와 5년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메시는 계약 종료일인 6월 30일까지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을 마무리지 못해서 지난 1일부터 소속팀이 없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처음 인연을 맺은 2000년 이후 무려 7,504일 만에 결별 위기에 빠졌습니다. 2004년 17세 114일에 1군에 데뷔한 메시는 17시즌 동안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공식전 778경기에서 672골, 305개의 도움을 작성했고 구단 역사상 최다 출전, 최다 득점, 단일 클럽 통산 최다 골을 세우면서 바르셀로나의 상징으로 활약해온 바 있습니다. 유로 2020에서 화제가 됐던 이탈리아 골키퍼 이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했습니다. 돈나룸마와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 계약했다라고 파리 생제르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23일에 개막하는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를 대표해서 뛰는 한인 선수들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미국 체조팀 기계체조 경기 종목에 출전하는 한인 입양인 24살의 율 몰다워 선수와 호주 남자 수영인 20살의 이세범 선수, 그리고 캐나다 태권도 여자 57kg급 22살의 스카일러 박 선수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일 서부에서 24시간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났습니다. 지금 4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실종됐다라는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밤새 148리터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지역 언론을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교민 일부가 연락이 안 돼서 현지 공관이 직원을 보내 피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악의 폭동과 약탈 사태가 계속되면서 우려했던 식품 공급난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국민의 불안과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계엄령 발령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약탈한 물건을 이고 지고 나온 사람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입니다. 안 털린 대형마트나 물류창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 동네 소매점 물건까지 동나 우려했던 식료품 공급난이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마트 대신 도심 공터를 찾아 몇 시간씩 푸드트럭을 기다려 빵을 사갑니다. 요지마다 군경이 삼엄한 경계를 펴지만 소도시 치안까지 책임지기는 어려운 만큼 자경단을 꾸리는 곳도 냅니다. We have to come together, take the responsibility and protect what's left of our township economy and our communities because looting has literally robbed us of our township economy. 남아공 폭동 사태 엿새째. 그러나 진정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폭도들이 지른 불로 건물에 갇힌 한 아기 엄마가 건물 및 시민들에게 아기를 던져 받게 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입니다. 교민들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치안 불안과 생필품 부족, 전력 사정까지 여의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공공시설이 마비되고 은행, 마트들이 다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전기도 하루에 한 번씩 정전되는 상황이 현재 처해 있습니다. 폭도들의 약탈로 지금까지 약 3,90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화물트럭도 불타 물품 수송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2021년 7월 1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S 경쟁자는 KS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S,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